본 방송은 12월 27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75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오늘 방송 PD님 그리고 패널분들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호 PD님, 전희재님 그리고 서현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PD를 맡게 된 올해도 살 빼는데 실패한 이원호 PD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팟캐스트에 참가하게 된 서현우라고 합니다. 네, KBO에서 어디 팬이시죠? 저는 키움 팬입니다. 네, 저는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팟캐스트 팀 PD로 활동하고 있는 전희재라고 하고 KT 위즈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도 딱 사흘만 남겨두고 있고요. 이 말은 바로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방송이라는 뜻인데요. 녹음 들어오기 전에 지난 방송들을 한번 쭉 보니까 작년 2024년 마지막 방송도 제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때 또 희재님도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마지막 방송 때 제가 2025년 신년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희재님의 2025년 계획 일단 대학교 졸업을 하겠다. 그리고 KT 위즈 뭐 뿐만 아니라 직관 30번 가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로 좀 달성을 하셨나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군요. 진짜 네. 졸업은 성공을 했고요, 당연히. 네, 성공을 못하면 이제 사고죠. 네, 사고고 직관 30번 가기는 30번까지는 아니었어도 한 20번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네. 그래도 계획을 거의 실천을 하셨네요. 네. 자, 남은 두 분도 나는 2025년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뭐 어느 정도 달성했다, 뭐 자랑하실 거 있으면 한 번씩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길을 찾는 거였는데 제가 원래 진로가 없었거든요. 진로 없어서 뭐 알바도 이것저것 해보고 하다가 우연히 야공서를 알게 돼서 들어왔는데 일단 야공자수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한 80% 이상은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전역하고 맞이하는 첫 해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계획을 했는데 뭐 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야공서 들어온 걸로 100%의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최대 업적을 또 야공소 입단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PD님이 주제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구단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이제 좀 소위 안 터지는 유망주들에 대해 좀 분석해보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방송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네, PD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10개 팀 모두 아직은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2026 시즌 훨훨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선수들, 지금 청취자분들도 머릿속에 한두 선수씩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 선수들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올 시즌 순위 역순으로 살펴볼 거고요. 가장 먼저 키움 히어로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또 그런 아픈 손가락들 누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많지만 저는 터졌을 때 고점 기준으로 말하자면 무조건 장재영을 뽑고 싶습니다. 아직 컨택이 많이 미숙하긴 한데 재밌는 건 이런 전형적인 안 터지는 툴가이 스타일의 선수치고 성관이 괜찮아요. 그래서 임병욱이와는 다른 스타일이죠. 그래서 툴만 따지자면 저는 크보 탑 실링이라고 봅니다. 잠실 중앙 넘기는 파워에 43도짜리 발사각 홈런, 이주영 다음 가는 스피드에다가 157 뿌렸던 어깨까지 참 매력적인 선수인데 이 친구가 투수였던 시절과 비슷하게 딱 한 가지 열쇠가 부족합니다. 바로 컨택이죠. 투수 때는 컨트롤이 커리어 내내 발목을 잡았는데 타자로 바꾸니 컨택이 안 됩니다. 물론 전향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겼다는 것을 감안하면 용납할 수 있지만 이 친구에게 저희가 박은 돈과 이 시간이 문제죠. 9억 8이었죠. 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터져야 하는 야수입니다. 히어로즈 타선이 이게 목동 시절을 끝내고 고척으로 오면서 우타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정우, 김혜성, 송성문 전부 좌타고 그나마 우타에서 볼만했던 선수가 박동원 정도였는데 박동원도 이제 트레이드로 갔죠. 그래서 올해 가능성을 보여준 루키들도 싹 다 좌타입니다. 김희집을 팔지만 않았어도 라는 의문이 잠깐 들긴 하네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히어로즈의 오랜 갈증인 우타 거포 라인을 장주영이 채워준다면 거기다가 박찬혁까지 2022년 한 달 6홈런 신화를 다시 보여준다면 이라는 망상을 올해에도 해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장재영도 그렇고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박찬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상무를 제대를 했죠. 그래서 제대를 한 만큼 내년에 충분히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팀은 말씀해주신 선수들 말고도 터져야 하는 자원들이 그냥 너무 많아요. 그냥 팀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사실. 근데 너무 성과가 여태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어서 문제인데 프레임은 이제 최상급인 주성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시플린은 이미 완성형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워가 좀 많이 안 붙은 박주웅이라든지 뭐 충분히 많은 선수가 여기 방송에서 지금 거론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키움이 최근에 드래프트를 보면 야수를 좀 많이 쟁여놨어요. 네, 뭐 당장 올해도 이제 박한결, 김지석 다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새로운 뉴페이스들의 영입으로서 좀 기존 자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된다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당장 이 신인들이 연착륙을 하는 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좀 큰 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장재영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물론 투수로 입단을 하긴 했지만 계약금도 좀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타자로서 가능성이 좀 충분히 보이잖아요. 사실 뭐 아버지도 야구 선수였었으니까 뭐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다 그 이상이 같은데 키움이 외야 사정이 좀 널널하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막 많이 챙겨보진 않았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너에 딱 자리를 잡아주면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용병, 이주영, 장재영 뭐 이렇게 되면은 일단 타 팀이 볼 때는 그림이 되게 좋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근데 이게 키움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되게 이따가도 얘기할 것 같긴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야수 육성 측면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야수들이 사실 우리나라 리그가 지금 한 AA 정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내려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차가 커서 그렇지 사실 AA 수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이너리그 보는 입장에서 편차가 좀 많이 커서 그렇지 안 되는 선수들을 거의 그냥 싱글 A 갖다 놔도 못할 선수들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19살 선수죠. 만 19세에 이제 데뷔한 선수들이 AA로 가면 보통 탑 유망주가 아닌 이상 메이저리그에서도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빨리 콜업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야수들이 특히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올려지는 키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게 특히 투수 친구들이 많이 희생되는데 네, 투수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김윤아가 좀 그랬고 그나마 전준표가 올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전준표가 네. 작년에 비해 포심 릴리즈가 좀 더 균일해졌고 구속 방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인저리 프론 기질이 조금 보입니다. 올해도 잘 던지다가 152 뿌리다가 갑자기 허리 쪽 잡고 쓰러졌는데 스태미나도 아직 좀 아쉽고 브레이킹 볼 완성도가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좀 봤는데 스위퍼성 슬라이더 하나랑 커브를 던지는데 이 두 개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슬라이더를 더 깎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아직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플리터도 너무 회전 많이 먹어서 체인지업처럼 날아가는데 아직은 이게 확실히 키움의 20년대 육성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전준표가 작년 선발 롯데 잠깐 돌았을 때도 그렇고 올해 불펜으로 계속 나왔을 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사실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긴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아직 거의 한 70-80% 정도 포심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보통의 이 고등학교 이제 갓 나온 투수들이 근데 보통 세컨더리 좋게 달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프로에서 통할 만큼. 근데 전준표가 좀 유독 이런 부분이 2년차까지 좀 도드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심 자체에 있어서 구속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만한 선수고 앞으로 더 증속의 가능성이 좀 더 여지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24년도였나요? 저기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예, 때. 서울 시리즈 했을 때 그때 전주표도 등판하는 거 보면서 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세컨더리 완성도만 좀 더 높인다면 지금의 뭐 선발 로테가 아니더라도 네, 불펜에서는 충분히 통할 만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준표도 말씀해 주셨고 장재영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키움의 원조 이제 뭐 속칭 겔주라고 하죠. 이제 모두의 첫사랑 임병욱 선수라고 있는데요. 사실 임병욱은 키움 팬이신 연우님이 좀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김병희 선수도 좀 눈에 밟히긴 한데 일단 임병욱, 김병희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이게 구단에서도 가끔 1군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경기 뛰는 거 보면은 계속 기대치는 있는데 뭔가 계속 한 끗이 부족하거나 다치는 느낌인데 이게 연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임병호 솔직히 놨고요. 아 이젠 좀 약간 환상의 유니콘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솔직히. 컨택이랑 디시플린을 잡을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깨져대서 다 못 채운 거죠 결국.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야 백업 1순위 자원이다.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긴 아깝고 내가 쓰긴 아쉬운 그런 친구죠. 근데 또 올해 박주영 하는 거 보면 박주영이 터지는 세계선인데 임병욱이라고 못 터질 거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은 게 네, 지금 벌써 31예요, 이제 내년 시즌에. 김하승이랑 동갑이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요. 엄청 오래 지금 묵혀놓고 있는 건데 그죠.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묵힌 게 아니라 지금 사근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까 김병희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김병희 나름 쏠쏠하게 써먹었거든요. 김혜성이 중간에 잔부상이 좀 있었고 유격수 컨테스트 했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수비 자체는 괜찮았는데 타격이 아직은 많이. 근데 문제가 이 친구도 연차가 은근 쌓였어요. 2020 드래프트였나 2019 드래프트라서 연차가 슬슬 쌓여서 이제 25년이랑 26년을 거치면서 저희가 내야 자원을 엄청 뽑아놔서 그 친구들과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2루 수비는 가장 좋은 송지우랑 이제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전태현, 그다음에 절벽에 냅다 갖다 밀었는데 살아 돌아온 어준서 등등 그러니까요. 나름 탄탄한 플로어를 갖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갑자기 9월에 어준서가 팍 이제 절벽에서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예. 진짜 신기했습니다. 진짜. 약간 김하성의 편린이 보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24년도에 변성곤이랑 스퀴즈 번트 돼가지고 서로 연장까지 억지로 끌고 가고 그랬던 이 끈기랑 BQ를 다시 보여준다면 근데 이거를 솔직히 좀 모르겠는 게 우타여가지고 하필이면 좌타면 조금 빠른데 그죠. 그래서 히어로즈가 좌타 내야수를 선호하는 것도 이런 이유죠. 육성 속도 빠르니까. 그리고 김병희 말고도 저는 김동원 조금 꼽아보고 싶은데 아직 공사거든요. 공사라 어리긴 한데 토미존을 하고 나서 메네라가 오고 무툴 이랬습니다. 메네라가 됐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 약간 멘탈 이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멘탈 이슈가 네.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맨날 인스타에 진짜 거의 빠지지도 않고 훈련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올리는 친구라 그런 쪽으로는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가 이제 23시즌에 보여줬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갭파워랑 디시플린, 수비력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마 김건희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김건희 때문에 경쟁의식이 많이 생겨서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다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재밌는 건 김건희도 올해 와서 갑자기 눈을 빼버렸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키움이 지금 포수 자원을 하나만 딱 받고 육성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그런 뎁스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는 좀 있거든요. 많잖아. 많은데 오히려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딱 하나만 고정해서 하기에는 그죠. 이게 이 김건희를 고정 지타나 1루로 빼버리기도 좀 그렇고 좀 되게 애매해졌죠. 23년도에 김건희 1루 수비를 본 사람. 그러니까요. 진짜 죽어 나갔죠 그때. 네. 히어로즈가 이게 박동원 이후로 어딘가 키울 만한 포텐이 가진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그나마 얘네 둘이 좀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김동원은 군필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 안고 죽어야죠. 네, 키움 히어로즈가 아무래도 좀 유망주 수집을 좀 많이 했던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 주제에 딱 부합하는 팀이 키움 히어로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우님도 조금 악에 바치듯이 좀 많은 선수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장재영 선수, 뭐 전준표 선수 등등 굉장히 2026 시즌 좀 기대해 볼 만한 유망주가 많은 팀이 바로 키움 히어로즈가 되겠고요.
다음은 올 시즌 9위를 했던 두산 베어스인데요. 두산 팬이라면 이 선수가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죠? 네, 사실상 오늘 주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 김대한 선수라고요. 이제 고교 시절에 한일전 3런 홈런으로 한 일본전을 이길 수 있게 했던 선수고 데뷔 시구할 때 공을 이상하게 던져서 감독 커피를 뿜게 했던 사나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 기대치만큼만 해줘도 아니 그러니까 그 기대치보다 조금 덜 해줘도 두산 외야는 조금 더 원활했을 거예요. 그럴 거면 정철원도 안 갔을 거고 어떻게 보면 많은 스노우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김대한이 터진 두산의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밈이 있더라고요. 그 두산 외야나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대충 그 이후로 김대한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약간 잉글랜드 느낌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가지고 있는 툴이나 고교 때 보여줬던 성적 자체는 무조건 1차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5년 넘게 만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동안 사실 두산도 바보가 아니니까 계속 경쟁자를 데리고 와서 좀 경쟁 의식도 느끼게 하고 제가 알기로 좀 친한 뭐 술 먹고 하는 친구들도 막 다른 팀으로 보내버렸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또 2년 동안 김민석 그리고 김주호까지 연달아서 데려왔잖아요. 이 김대한이 군필인 걸 감안해도 슬 나이가 좀 차고 있어요. 입단 동기가 원태인, 노시환, 손동현, 문보경 등등인데 사실 그 선수들이 국대 찍먹이나 레귤러 선수들도 많은데 드랩 당시 기대치는 김대한이 사실상 탑5, 탑4, 탑3 안에는 들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이제 각성을 해줘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이게 어쨌든 두산 외야 뎁스가 지금 봤을 때 당장 김주호를 뽑았다 하더라도 이 선수가 지금 플로어 방어가 될 유형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그죠. 고졸 1년 차한테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김대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이에서 분명히 기회를 받을 법한데 말씀해주신 대로 네, 어느덧 26세죠. 네, 뭐 KBO 선수 성장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기대가 되는 나이인 게 맞긴 해요. 26세면 뭐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늙은 것도 아니고 KBO 기준에서. 근데 이번에 또 마침 이 김대한 선수가 등번호도 이제는 두산 팬들의 금지어가 된 김재환 걸로 등번호를 바꿨는데 김재환도 공교롭게 26세 시즌부터 기량이 만개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죠. 약물 논란 그런 거 그냥 배제를 하고 그냥 선수로서 그랬다는 건데 올해 이제 이 선수도 26세에 들어서는 만큼 그간 방황했던 이 툴뽕 유망주가 좀 터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한 터지면 임병욱도 터져야 밸런스가 좀 맞네. 아 근데 임병욱은 나이가 4살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갭이 있긴 합니다. 아이고. 네. 근데 김대한 저도 그런 툴가이 유형도 좀 많이 좋아하는데 두산에도 비슷한 유형 한 명 더 있지 않나요? 김동준이었나? 네. 김동준도 김동준 그죠. 예, 비슷한 역할 유형이지만 그 친구 나이가 훨씬 적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저희도 약간 유형은 다르긴 한데 박종우 이제 고교 때 완전 거포 유형이었고 김대한 툴가이 유형이었는데 박종이 올해 그나마 이제 가능성 보여준 게 그 오툴 느낌으로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컨택을 붙여나가면서. 물론 게임 파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막 빡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지고 우르크 120, 130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컨택 좀 붙이고 눈 좀 된다는 가정하에 하한선 지키면서 1군에 약간 달라붙어 있는 마침 두산 외야가 지금 많이 상황이 안 좋기도 해서 그죠. 그런 식으로 로스터 한 자리만 지켜줘도 내년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사실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선수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김민혁 선수라고 별명이 디민혁인데 왜 디민혁인지 잘 모르겠는데 디민혁이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줬으면 지금 두산이 갖고 있는 양석환 딜레마가 있잖아요. 2차 드래프트로 처분을 하고 싶어 했는데 처분을 결국 못했고 그렇다고 양석환을 안 쓸 수는 없는 1루 상황이고 그래서 종종 지금 김민석이 1루수로도 기용이 되는 시점인데 이게 김민혁 존재를 잊어가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김대한만큼 기대치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이게 드래프트를 깠을 때 보면 그때 전체 16번이었어요. 김민혁 선수가 물론 그때 포수로 뽑히긴 했는데 근데 그 16번으로 뽑힌 게 15년도 16년도예요. 이게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활약이 없는 게 분명 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올해 30세예요. 30살인데
이게 김민혁이 양석환을 완전히는 못 밀어내도 어떻게 경쟁하는, 그러니까 좀 비비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마지노선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언급을 좀 하고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네. 이 전형적인 2군에서 안 터지는 그죠. 유망주라고 생각하는데 김민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산 2군 성적만 보면 그냥 엄청나게 좋은 1루 자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1군에서 발현되는 게 거의 없었을 뿐이지 5년 전에도 사실 똑같은 말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야자수 아마 그때도 이런 방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김민혁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터지는 거 보니까 역시 그냥 우타거포는 진짜 그냥 하늘이 도와야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김민혁보다는 이제는 홍성호한테 좀 기대를 많이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군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향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제 얘를 두산에서 왜 중용하지 않는지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하드히트 칠 줄 아는 타자가 지금 두산에 좀 많이 없기도 하고 로스터 구성상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홍성호만큼은 이제는 꼭 중용해볼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미 좀 늦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 올해 말미에 또 콜업 됐었잖아요. 그죠. 막판에. 그래서 그때도 나와서 바로 임팩트 있는 모습 몇 번 보여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 4년간 홍성호한테 간 타석이 112타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많이 1군에서 앞으로 얼굴을 비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두산 베어스 얘기해 주신 선수들이 김대한 선수 그리고 김민혁 그리고 홍성호 선수 이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홍성호 선수는 올 시즌 막판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끝내기를 친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홍성호 선수는 내년 시즌 초반부터 조금 선발 기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 없는 선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또 상무에서 전역을 한 윤준호 선수를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데 2군 그 상무에서 그 롯데 한동희 선수와 함께 그리고 LG 이재원 선수와 함께 굉장히 맹타를 해준 선수로 알고 있는데 두산 베어스가 지금 양의지 선수가 이제 뭐 남은 시즌이 얼마 없고 그리고 뒤를 바치고 있는 김기현 선수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완전 주전으로 가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 3회 포수로 좀 내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침 장승현이었나요? 그 선수도 네, 2차 드래프로 삼성으로 갔을 네, 거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윤준호한테 기회가 분명히 가야죠. 이제 양의지 선수가 39인가요? 그죠. 39쯤 될 텐데 강민호도 포수하고 있는 세상에 이게 웬 말이냐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장차 지명타자 1루 기회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의지도 윤준호한테 기회가 이제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두산에 근데 투수 얘기가 없길래 좀 찾아봤는데 투수 얘기를 할 사람이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두산이 투수를 너무 잘 만져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그나마 올해 박신지가 안 터졌으면 박신지를 얘기할 법도 했거든요. 그죠. 근데 박신지는 올해 정답을 찾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해봤는데 얘기할 만한 투수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이렇게 해서 두산 베어스 얘기도 해봤고요. 이제 다음 팀은 8위 팀인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아무래도 PD님이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선수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단연코 김석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김석환 선수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만큼 1군에서 자주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게 왜 뽑았냐면 일단 최용우가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성범이 아마 지명타자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외야에 김호령이랑 이번에 새로 데려온 헤롤드 카스트로 선수가 들어갈 거고 한 자리가 남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를 아마 이창진, 박정우, 김석환 등등이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김석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작년에 거의 20홈런 가까이 치고 1루 주전으로 약속받은 오선우 선수랑 좀 이미지가 많이 겹쳤어요. 좌익수 가능하고 1루수 보는 그 덩치 큰 좌타 거포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선우가 지금 어쨌든 레귤러로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그리고 최영우도 없는 시점에서 김석환이 터져줘야 좀 기아가 올해 유의미한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기대를 엄청 많이 받은 선수예요. 기아가 하는 러브투게더 장학금이라고 아까 두산할 때 잠깐 얘기했던 김동준 선수도 받았던 장학금인데
김석환 선수가 사실상 2회인가 3회인가 되게 초반에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많이 받았던 로컬 동성우 출신 선수인데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오선우보다 먼저 터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선우는 옛날에 스윙 자체가 저거는 컨택이 절대 안 되는 스윙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티라노 스윙이라고 하죠. 그냥 모르겠다 하고 돌리는 스윙이었는데 어떻게 좀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김석환 선수가 아직도 정체가 돼 있는 게 이게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아의 다른 고참들도 인터뷰나 뭐 유튜브 나와서 도저히 왜 안 터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선수고 2군에서도 더 보여줄 게 없는 선수예요. 이게 재능이 없는 편도 아닌 게 사실 이번 올해에 문학에서 노경은 공을 대타로 나와서 넘겨가지고 동점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은 있습니다. 노경은 공 받아서 넘길 수 있는 타자가 별로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재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좀 왜 김석환을 뽑았냐면 최근에 기아 타자들이 대부분 본인 최대치,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근처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냉정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근데 그 중에 거의 김석환만 유일하게 자기 거 하나도 못 보였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제발 그 구자우 타격 폼 좀 그만 따라하고 본인 예쁜 스윙 하나 만들어서 좀 제발 잘해서 한 자리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김석환 선수 2군 기록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보니까 올해 무슨 346 슬래시 라인을 찍었더라고요. 2군에서는 제가 더 보여줄 게 없는 진짜 네. 보여줄 거 없네요. 네. 예. 근데 기아 지금 1루 쪽 뎁스가 근데 오선우 고정으로 하기에는 물론 오선우가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는 근데 확실한 자원까지는 또 아니잖아요. 지망타자 슬롯에서의 나성범도 그럴 거고 완전 전업지타로 나서지는 않을 거잖아요. 나성범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김석환 같은 경우에도 플레잉 타임을 좀 이제 1루 지타 쪽에서 변우혁이랑 이따 얘기할 변우혁이랑 좀 나눠 먹을 가능성이 좀 크긴 하죠. 그래서 이 한정된 기회 속에서 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내년에는 진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나이도 이제는 적지 않으니까. 그죠. 17 드래프트였잖아요. 네, 아마 맞습니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또 변우혁을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원래 이만큼 기대치가 있었던 선수였으니까요. 물론 지금 저희가 기아 얘기하고 있지만 기아에서 뽑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에서 1차 지명으로 뽑았었던 변우혁이었는데 이게 나름 작년 우승 시즌에는 플래툰으로 좀 쏠쏠하게 써먹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진짜 완전 그냥 본인이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그런 시즌이었지 않나 싶어서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변우혁이 진짜 터지기 직전 완전히 레귤러 경계선에 서 있다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삼진 회피 능력이 1년 차보다도 더 심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이게 변우혁을 제가 왜 안 썼냐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포기해서 안 쓴 거긴 한데 변우혁 말고도 사실 1루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황대인이라고. 근데 그 선수는 이제 언급도 안 할 정도의 가치. 황대인이 있었네요. 네. 네. 미스터 뿡뿡이 선수는 언급을 안 한 게 낫다 생각이 들고요. 변우혁 같은 경우는 이게 근데 약간 본인이 방향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면 장타자처럼 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컨택 위주로 가다가 자꾸 방향성이 자꾸 바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뭐 세이버적인 지표를 뜯어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 경기를 봤을 때 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우혁이 올해 아예 시즌 내내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4월, 5월쯤에 클러치에서 거의 7할 가까이 치고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 클러치만 되면 변우혁을 대타로 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본인 멘탈 이슈인지 뭔지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약간 문제가 뭐냐면 그 일단 허리 부상이 있어서 본인이 허리 의식을 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극단적인 풀 히팅을 좀 약간 할 때 신경을 좀 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이게 변우혁은 그거 말고도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 BQ가 좀 좋냐라고 할 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그러니까 BQ가 사실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컨택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노력하면 늘 수 있지만 BQ는 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순간적인 센스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적지 않긴 했는데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슬슬 포기 단계여서 안 적긴 했습니다. 우타 고포 자원 중에서 기대할 만한 게 분명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변우혁은 맞았으니까 그죠. 여기에 적은 거긴 하죠. 그죠. 근데 말씀해주신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황대인이야말로 사실 이 방송에 좀 어울리는 존재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황대희 30홈런 타자로 클 줄 알았었을 것 같은데 한 6년 전엔. 황대현을 보면 옛날에 그 기아의 김주영이 떠오르는. 아 김주영이 있었죠. 엄청 김맨. 여전이긴 한데. 이게 황대인이 아마 다들 모를 때 처음엔 되게 호리호리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컨체파항이라고 컨택에 채워준 파워의 황대인에서 3루 황대인을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그랬죠. 후계자로. 음. 근데 본인이 송구 쪽에서도 약간 입스 같은 게 오고 체격이 관리가 안 될 만큼 커지면서 1루로 도망쳤습니다. 1루 도망쳤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키가 많이 작죠. 많이 작아서 1루에서 수비도 불안정했고 그렇게 봤을 때 기회를 많이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나온 시즌도 있었고 보면 네. 김종국 감독의 페르소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재능이 없진 않아요. 올해 폰세공 넘겨서 홈런 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포기를 한 게 아까 BQ도 BQ지만 이 선수는 그 워크식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결여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고쳐질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저도 황대인 선수 자리에 앉았긴 했습니다. 30살 돼서 고쳐지진 않겠죠. 네, 그죠. 그럴 가능성 좀 희박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언급하고 싶은 게 가볍게 짚고 넘어갈 게 박민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실 뭐 다른 건 기대 안 합니다. 타격은 그냥 2할 오픈만 좀 넘겨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에 뽑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수비가 진짜 좋은데 방망이가 네 많이 아쉽고요. 솔직히 막 엄청 기대를 하지 않는데 이 선수가 올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못 보여주면 저희는 계속 제러드 데일 같은 아시안 쿼터 유격수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잘해줘야 되고 본인도 슬슬 나이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01년생이에요. 좀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마침 연우님 오신 김에 저희가 포수가 이렇게 옅은 상황은 아니에요. 김태군도 있고 한준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2라운드를 주고 데려온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3라운드였나 어쨌든 주효상 선수라고 이 선수를 제가 한 4개월 봤습니다. 그때 이제 트레이드하고 4개월 보다가 그때 주효상이랑 한승택이랑 같이 하다가 군대를 갔더니 훈련소에서 보니까 김태군이 포수 마스크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주효상이 사라져서 나이나 기대치 않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좀 본 그 레퍼런스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어서 좀 많이 보셨던 연우님한테 좀 여쭙고 싶어서 일단 언급했습니다. 네. 주요상은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고요. 이미 떠난 선수인데. 아니 떠난 것도 있는데 네. 떠나고 나서 온 게 김건희, 김동원이라 진짜 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 기억상으로 이 친구가 이제 히어로즈 3대 1차지면 미스터리 중 하나인데 일단 한 명은 이제 갑자기 참새달이 되면서 로파워랑 컨택 다 날라간 장충고 무라카미 박주홍이랑 성균관대 시절 구속 재고 다 날라가 버리고 138 클럽 들어간 주승우 2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효상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이 세대 공통점이 그냥 순수히 그냥 오버롤이 나와줬다는 데 있는데 가장 기묘한 건 주효상입니다. 왜냐하면 박주홍은 다리가 너무 얇아 보여서 그리고 폼도 막 자기가 이것저것 막 수정했던 것 같고 주승우도 스캠 때 너무 막 끌어올리다가 폼이 망가졌다 이런 식의 변명이 조금이나 가능했는데 주효상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서울고 시절에는 뭐 강백호가 롤모델로 삼았다 역대급 팝타임에다가 뭐 툴까지 괜찮은 포수다 역대급 포수다 하면서 아침 저녁 그때 박동원이 이제 서비스 타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뽑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어째서 그래도 나름 저희한테 이재상도 이 재상이란 친구도 참 여튼 올해는 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올해는 네, 올해는 너무 스몰 샘플링한데 뭐 그래도 연차가 좀 있고 그래도 김태군 한준수 다음 포수로는 아마 주요상이 계속 날 것 같으니까. 그래도 45, 50 스케일 백업 포스로 성장할 수는 있나요? 지금 딱 40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딱 40. 40? 그 한승택이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그러면 기대치가 정말 많이 낮아진 거긴 하네요. 그렇죠. 원래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 게임하면서도 갑자기 1차 뽑아놨더니 오버를 20, 30씩 깎이는 그런 그랬었죠. 네, 기아 타이거즈는 일단 김석환 선수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변우혁, 박민 그리고 주효상 선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팀인 기아 타이거즈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올해 7위 팀인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어떤 또 선수들이 있을까요?
이게 모두가 다 예상할 선수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은 사실 조세진 선수라고 이 선수가 이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외야수 중에서 지금 메이저로 건너간 조원빈 선수랑 마찬가지로 툴이 되게 독보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툴 플레이어로서의 자질을 갖춘 가장 큰 타자 중에 하나였는데 둘 다 지금 많이 힘들죠. 조원빈 선수도 그렇고 조세진 선수도 좀 많이 힘든데 근데 이 툴이 얼마나 독보적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선수가 있고 아마 아마야구나 드래프트를 좀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너 외야수 그러니까 중견수가 안 되는 외야수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상위 라운드에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거를 차치하고도 1라운드 4번에 불렸거든요. 그 악명 높은 이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근데 문제가 이게 점점 만개할 기미가 조금씩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제가 알기로 상무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선수가 좀 더 붕괴됐다는 얘기를 어디서 언뜻 봤거든요. 지금 롯데가 황성빈, 김동혁, 장두성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반짝 떠오르는 그 3인방에 윤동희도 있고 레이에스 재계약했고 손호영도 최근에 중견수 구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 뽑은 동원과기대인가 출신 그 파워 외야 유망주 김동현이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좀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선수까지 더해지면 조세진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사실 03년생이라서 좀 어린 건 맞는데 점점 본인 동기들이 점점 국대 축으로 잡아가고 있잖아요, 자리를. 당시에 저는 최지민보다 조세진을 좀 더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기아도 실제로 조세진을 뽑고자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최지민이 아니라 조세진이 내려오면. 근데 롯데 성민규 단장이 워낙 툴 가이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조세진을 뽑아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선수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롯데가 외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만개를 빠르게 못하면 생각보다 좀 어린 나이에 입지를 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전 좋아했던 선수라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다 한동희가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이번에 뭐 안 터진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물론 보여줄 시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동희의 기대치에 버금가는 시즌은 솔직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상무에서 진짜 말 그대로 폭격을 하면서 리그를 폭격을 하면서 이번에 저기 뭐야 그 KBL 예, K 베이스볼 그 시리즈였나요? 예, 그 이름도 어렵네. 그 일본전이랑 할 때 또 그 대체 선수로 이제 발탁이 돼가 대체 선수였죠? 네, 그걸로 발탁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또 오랜만에 국가대표 모습에서의 한동희도 볼 수 있었고 하면서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한동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좀 터져야 된다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3루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줘야 될 상황인 게 방금 얘기했던 조세진이랑 반대로 3루가 사실상 좀 3루 주전을 딱 바꿔 쓸 수 있는 선수라고 해서 롯데에서 크게 떠오르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손호영이었는데 그죠. 예, 그쵸. 올해 손호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년이 완전 플루크성이 너무 짙긴 했어요. 예. 그죠. 사실 롯데 입장에서도 아마 근데 손호영이 1년이나 잘해준 게 롯데 입장에서도 트레이드에 가치는 찾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근데 자 이제 그럼 롯데에서 내야에서 3루를 설 수 있다 생각 드는 자원을 생각을 해보면 김민성, 노진혁, 전민재, 최양, 박승욱, 손호영인데 손호영은 외야 전향을 시도 중이고요. 노진혁은 패스하겠습니다. 노진혁 패스하고 전민재는 유격수, 박승욱도 유격수 백업, 최양도 사실 내야 유틸리티 자원성이 크죠. 주전보다는. 그럼 김민성 하나 남는데 김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를 한 해 만에 하는 썰도 돌 정도로 나이가 좀 많죠.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손호영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손호영이 롯데가 데려왔던 그 한동이 없을 때 스탑겜 느낌에서 기대치 딱 풀마에 머무른 느낌이긴 한데 이제 한동이가 왔죠. 그리고 손호영은 외야로 갔죠. 이제 진짜 한동이는 2군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보여줄 게 없습니다. 2군에서는 진짜 그냥 그 이대호가 은퇴식 때 편지 써줬잖아요. 선수들한테 그때 이대호가 나는 은퇴하지만 너는 롯데 팬들의 영웅이 되어달라 써주고 갔는데 롯데 팬들의 영웅이 아니라 상무 팬들의 영웅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네, 2군에서는 이제 네. 보여줄 게 없는 선수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3루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네, 롯데에서는 조세진 선수와 한동희 선수 얘기를 했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롯데에는 좀 유망주의 숫자가 좀 적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두 선수 말고 또 다른 선수들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한 명 이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김진욱 선수가 있죠. 김진욱 선수는 그 드래프트 당시부터 엄청나게 각광받는 네. 네, 그때 저한 트로이카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 드래프트 자체가 저한이 되게 많이 뽑혔어요. 제 기억에 그때 이일이도 그때 출신이고 이승현도 그때 출신이고 힘범준도 그때 그리고 김기중도 그때인데
김진욱은 그중 단연코 원탑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 그 강릉고 오고 뭐 이런저런 전학 절차가 얽혀 있어서 1차로는 못 불렀어요. 삼성에서. 그래서 롯데 팬들이 1번 걸리자마자 와 김진욱 뽑았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계속 성장에 정체되다가 올해 군대까지 밀었죠. 올해 군대까지 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김진욱은 저 아니어도 다들 한 마디씩 하실 법해가지고 저는 그 정도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준욱은 저 옛날에 투수 장지영 시절처럼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데뷔 초 때로 완전히 돌아가서 포심 슬라이더 2개로 스토프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잡는 게 제일 베스트로 보이는데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다 병목 현상이 와버린 게 아닌지. 저도 동의합니다. 김진욱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1번으로 뽑혔을 때는 진짜 이견이 없었었죠. 저도 어지간하면 고교야구 경기를 실시간 라이브로 안 보는데 강릉고는 진짜 그때 궁금했어가지고 좀 보면서 그냥 김진욱이 학살쇼 하는 거 보면서 좀 얘 무조건 1번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요새 롯데가 근데 이 투수들이 증속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진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뚜렷하게 미진하죠. 그런 발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홍민기가 이번에 156 찍으면서 완전히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너무 크게 보여줘가지고 네. 그래서 김진욱이 점점 설 자리가 이제 나만 알까 약간 좀 이런 의문도 있긴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대 미룬 게 진짜 너무 독약이지 않았나 올 시즌 한 해 자체가 본인에게 너무 잃은 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올해 김진욱 보면서. 네, 프로에 일단 데뷔를 했다는 선수들 자체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고교 야구를 좀 폭격하고 온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김진욱 투수는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프로에서 좀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아쉽기도 한데 2026 시즌 또 좋은 모습을 김진욱 선수가 보여줄 수 있기를 또 바라면서 다음은 이제 KT 위즈인데 KT 위즈가 올 시즌 정말 아쉽게 이제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했는데 KT 위즈는 저희가 지난 제가 방송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유망주 선수들은 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희재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권동진을 PD님이 써주셨는데 저는 여기 방송에 적합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나름 이게 나중에 저희가 2부 때도 길게 얘기하겠지만 나름 그래도 1라운드 출신이고 유격수고 대학리그 폭격하고 온 유격수니까 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근데 애초에 이 선수한테 로퍼 자체를 좀 기대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유형의 타자고 프레임이고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지금은 좀 많이 깎여서 그냥 퓨어 히터로서의 능력이라도 좀 발휘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학리그에서 타율이 그때 얼마였죠? 한 4할 사활 넘었죠. 그 정도로 좀 컨택에 있어서 되게 일가견이 있는 선수였다라고 그때 드래프트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프로 와서 지금 보니까 삼진을 너무 많이 당해요. 이게 컨택 히터 치고 올해 29.4%거든요. 삼진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애초에 장타를 기대하기 힘든 선수인데 좀 보니까 이 선수가 스윙을 자주 가져가는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괜히 이제 볼 카운트 몰리고 그렇게 투 스트라이크에서 브레이킹 볼 대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삼진 당하는 게 이런 기존에 떨어졌던 컨택 능력과 합쳐져서 좀 이런 끔찍한 삼진율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좀 그래도 많이 중용되긴 했어요. 어쨌든 시브준 가고 나서 유격수 사실 장준원 쓸 거 아니니까. 그죠. 네, 장준원이랑 권동진이랑 거의 한 4대6 비율 정도로 나눠 가졌던 것 같은데 플레잉 타임을 수비 올해 많이 는 거 맞아요. 기존보다는 많이 늘었고 성구도 좀 많이 정확해진 것 같고 이제 설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선수의 수비 고점 자체도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이게 김주원이라든지 뭐 박찬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처럼 레인지가 뭐 넓은 유형의 선수도 아니고 그냥 세워놨을 때 이젠 그래도 안정적으로 막아줄 수는 있겠다 정도의 레벨까지 온 거지 그 이상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뭘 좀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대졸이라 나이가 이제 적은 게 절대 아닌데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권동진을 제가 왜 적었냐면
제가 원광대 야구부였던 군대 동기 형들이 있는데 고동진이랑 같이 야구를 했어요. 그 형들 평가가 이제 야구 진짜 잘하는 양반이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였고, 제가 처음 PD를 했던 그 야구 공략소 팟캐스트가 그거였습니다. 그 아마야구 드래프트 분석이었는데 네. 그때 나오셨던 패널분께서 컨택 얘기를 하시면서 권동진 저럴 줄 누가 알았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삼진율 자체도 그렇고 유망주로 하기 나이가 좀 애매하긴 한데 기회도 많이 받았고, 근데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쓰긴 했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이제는 스탑캡 느낌으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올해 드래프트 때 뽑은 유신고 이강민을 좀 더 기대해야 맞지 않나. 어차피 저기 타자들 싹 다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될 텐데, 이강철 감독 임기 끝나고. 그죠. 권동진보다는 차라리 그쪽에 기대를 하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원래 대학 때 잘하다가 갑자기 머리 얻어맞고 알츠하이머 오는 건 흔한 현상인데. 여기 대본에 써놓으신 게 웃긴데 왜 이 말씀 안 하시나요? 키움 히어로즈 팬으로서. 하면 저 승우 형한테 얻어맞았어. 네, 주승 선수가 딱 그랬죠. 초반에 네. 그랬었죠. 또 다른 권동진 말고 다른 유망주로는 이제 원상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선수가 지금 1군에서 이미 충분히 2사 2호 시즌 기회는 너무 많이 받았고,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시즌이 각각 됐었어요. 둘이 좀 달랐는데 24년도에는 이제 데뷔 첫 해니까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를 하긴 했는데, 초반에 이때 한 3회 이후로 이제 한 사이클 돌고 나서쯤부터 구속이 진짜 안 나오는 좀 그런 체력 이슈를 드러냈기도 했었고, 올해는 또 반대로 이제 선발에서 시작 안 하고 필승조로 기용이 되면서 오히려 심지어 잘하다가 초반에는 저는 진짜 국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잘했다가 이제 이 선수도 좀 메네라 기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체력 이슈 때문에 이강철 감독님이 너무 갈아쓰셨죠. 그래서 좀 보직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결국에. 올해가 좀 많이 너무 아쉬웠던 게, 이게 시즌 초반에 그 손동현이 이탈을 하면서 원상현에 대한 의존도가 팀이 너무 심해졌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한 5, 6월이었나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올해 이런 좀 안 좋은 성적을, 보기에는 안 좋은 성적을 기록했을진 몰라도 이 선수한테는 뭐라 할 수가 없는 시즌이었고요. 그래도 부상고 시절부터 이 선수의 가장 최대 강점이 이제 커브였잖아요. 그렇죠. 커브의 회전력이 그냥 국내 탑급이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데뷔 시즌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이어져 오는 이 선수의 장점이 된 것 같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을 좀 이사 시즌은 되게 애매했었는데 올해는 잘 깎아와가지고 아주 기막히게 활용을 하는 모습이, 그래도 월간 단위로 쪼개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포심 쉐입이 좀 그래요. 예, 좀 그렇고, 물론 이제 152까지 올해 터치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일정하게 유지될 정도의 지금 스태미너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KT 특성상 선발 로테 자리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당분간 이제 그렇죠. 몇 년간 없을 거라서 결국에 이제 벌크가이나 아니면 뭐 하이레버리지 불펜으로 좀 키워야 되는 자원이 됐는데, 포심이 좀 이러면 작년에 잠깐 투심 쪽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처럼 좀 그런 시도를 하던가 했으면 좋겠고, 너무 이 선수가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가 진짜 많이 보이는데, 근데 또 근성적으로는 진짜 확실히 있고 엄청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라서 뭐 이 선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내년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커브 좋은 소영준처럼 키우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외로 자이로 구종을 못 따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슬라이더는 잘 기억이 없고, 차라리 소영준처럼 막 투심 커터 페어링 걸면 좋지만 그건 소영준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진짜 타고난 거죠. 근데 왜 투심을 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엄청 말미 때쯤에 이강철 감독의 조언으로 아마 잠깐 한 5경기 정도 던졌던 걸로 기억하긴 해요. 네. 그 원상현을 제가 고교야구 때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딱 기아 드래프트 순번에 걸리냐 마냐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원상현을 거르고 조대현을 뽑았는데 조대현. 네. 조대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까 언급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안 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후회 안 하고 아직 05년생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자 얘기 안 했고요. 원상현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의 원상현 커브는 그냥 딱 봐도 와였어요. 저는 변화구를 그렇게 막 예민하게 보는 타입이 아닌데 특히 그리고 최근 드래프트 그러니까 향후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체인지업 좋은 투수 많고요. 슬라이더 좋은 투수 많은데 커브 좋은 투수 많지 않습니다. 고교야구에서. 그래서 이 선수 커브를 아는 사람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살짝 우려되는 건 제 기억에 그때 조대현한테서 밀렸던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유급이었나 부상이었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승전 황금타작이었나 결승전에서도 그 지금은 기아의 미들맨이던 서영탁 선수가 더 던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상 관리도 좀 잘 해주고 본인 커브가 일단 커브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으니까 뭐 투심 말씀해주신 투심 깎아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같은 부상고 동기인 서영탁이 투심 깎아갖고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이런저런 시도해보면은 충분히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이미 브레이킹볼 하나가 플러스급 피치라는 거는 뭐 진짜 신이 내린 축복이죠. 이 21살밖에 안 된 선수인데. 그리고 또 이제 안인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인산 그러니까 이게 KT가 할 유망주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원래는 윤주정 얘기하려 했는데 넘어가 버려가지고 NC로 반대로 이제 저희가 NC에서 2차 1라운드에서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1라운드에서 안인산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선수도 이제 이완수 홈런왕 수상자 출신 중 하나고 올해 오늘 얘기 많이 나올. 그리고 제가 20 드래프트를 안 봤어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인산이 야탑고 당시 SK 1차 지명 후보였다는데 맞나요? 이게 그게 아마 2학년 때 투수로 잘해서 1차 지명이었다가 예, 그랬었죠. 근데 아마 다쳐가지고 타자로 전향했는데 타자로 전향하니까 오원석한테 밀린 거죠, 약간. 오히려 오원석이 좌완 메리트가 있어서 그죠, 그때.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말씀해주신 대로 오원석을 SK가 뽑았는데 어쩌다가 둘이 다시 KT에서 만나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웃긴데 올해 이제 1라운더여서 2차 드래프트 1라운더니까 50일인가 1군 의무 등록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강철 감독의 쓸놈쓸 성향 빼고도 어차피 기회를 받긴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선수가 지금 KT에서 안현민이랑 그 힐리어드 빼면은 솔직히 장타 쳐줄 사람이 아예 없거든요. 진짜 끼케야 장성우. 네. 그러니까 암만 수비 중시하는 이강철 감독이라도 요래도 안 써 싶을 정도로 쓰긴 써야 될 거예요. 기회는 계속 부여받지 않을까 싶고 올해 전반적으로 야수들의 그 2군 성적은 사실 믿을 게 못 되긴 해요. 막 3, 4, 6 슬래시 라인 찍는 거 아니면. 근데 이 선수가 이제 3, 4, 5 슬래시 라인에 10개 홈런, 타자 전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파워 포텐셜 있는 타자가 아예 없으니까 KT가 충분히 긁어볼 만해서 데려온 거고 그 기대에 좀 부응하는 그런 타자가 되었으면 좋긴 해요. 좀 야잘잘 스멜이 나긴 하죠. 전반적으로 이 선수한테.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야잘잘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강철 감독의 슬럼쓸 성향이 좀 세잖아요. 네. 1라운드니까 많이 기회를 받을 것 같아요. 최근에 KT가 전무후무한 2차 드래프트 반송 사태가 한 번 있었는데 네. 이번에 방송된 일 그랬었죠. 없을 것 같이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KT 위즈는 권동진 선수 그리고 원상현 선수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2차 드래프트 1라운드로 이제 KT 위즈로 들어오게 된 안인산 선수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팀은 NC 다이노스인데요. NC 다이노스 하면 뭐 유망주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주제에 좀 부합하는 선수들은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원래 김주원이 올해도 우르크 100불마단이었으면 김주원을 했겠지만 김주원이 이제 폭발해버리면서 김주환이 린도어가 돼버려가지고. 네. 한국의 린도 김주원이 돼버려서 저는 신영우를 뽑고 싶습니다. 신영우랑 김노건인데 김노건은 조금 어리니까. 네, 신영우 이 선수가 대단합니다. 진짜 이 너드들 환장하는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서 커맨드 빼고. 그래서 이 신영우는 실링 타입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 물론 그 과정에서 깨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피지컬이 조금 스몰 사이즈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 안 쓰고 실링 타협 안 하고 묵직하게 부딪히는 애들. 의일이도 살짝 이런 느낌이었고 그랬었죠. 곽빈도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뭐 이것저것 조금 수정하다 보니 약간 실링 깎인 것 같긴 한데 신영우 이 친구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김노건도 생각하고 있는데 김노건은 약간 구속 빠른 신민혁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체인지업도 잘 꺾고요. 특유의 그 프로네이터 특유의 까 뒤집는 체인지업을 잘 구현하고 있는데 로케이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로케이션만 잡는다면 아마 쉽게 미드 스타트로서 이닝을 잘 먹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김노건 같은 경우는 그때 광주 선수예요. 광주 순열 진짜 완전 무등초 뭐 수장중 뭐 광주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순열이고 잘하는 선수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1차에 김도영 선수가 있어가지고 1차로는 언급도 안 되기로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요. 고교육 때도 신영우는 그때 드래프트 될 당시에도 얘 제구만 잡으면 진짜 초대박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제구가 근데 잡힐지를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근데 뭐 사실 이 일이 보유팀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근데 신영우 제구를 잡으면 그건 진짜 크보의 새로운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네, NC 다이노스 신영호 선수와 김노건 선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 신인 선수들이 정말 다 좋은데 이 제구만 잡히면 진짜 터질 것 같다 하는 선수들이 참 많은 거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제구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요. 다음은 올 시즌 가장 길게 야구를 한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 시즌 4위로 시즌을 마쳐서 이제 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또 굉장히 많은 투수 유망주들이 있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수들이 또 있었을까요? 원래는 육선협 얘기할까 싶긴 했는데 좀 너무 이른 것 같긴 해요. 그죠. 어차피 1군에서 등판 기회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2년차 지나간 거니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이제이도 얘기할까 했는데 근데 토미존이라 가지고 이게 아니 내년에도 복귀할지는 좀 불투명하긴 해요. 이게 보통 1년에서 1년 반 걸리니까 아마 올해 초에 받았었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이제이가 이제 좋은 게 삼성 투수들 쪽에서 사실 삼성 그 삼진 능력을 갖추고 이거를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투수가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 예, 딱 삼성 경기들 보면 투수들 거의 다 약간 맞춰 잡는 피칭 일명 그런 걸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이제이는 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 있는 타입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투수 쪽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볼 만한 거는 이호성 정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올 시즌 표면적으로 보여준 거는 표면 성적이 많이 안 좋긴 하니까요. 이호성 포심 커브 투피치에 가까운데 포심 일단 쉐입은 괜찮은데 문제가 이 암슬롯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게 피베타였나? 샌디에 피베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IVB가 19, 20 막 이렇게 뽑는데 매년 얻어맞거든요. 근데 네. 팔각도 너무 높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호성이 그런 유형인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IVB가 나온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근데 커브가 너무 좋아서 이걸로도 충분히 저점 방어를 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또 다른 선수 얘기해 볼 만한 선수 있을까? 삼성 약간 기대를 보여줬다가 또 올해 안 좋아졌던 약간 변우혁처럼 같은 느낌 생각할 수 있는 윤정빈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완전 잊고 있었네요. 네. 네. 근데 윤정빈이 올해 진짜 완전 자리가 김성현이 저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이성규도 있는 와중에 윤정빈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예. 좌투 상대로 못 써먹는다는 게 그죠. 너무 크죠 그게. 네, 이렇게 해서 삼성 라이온스 선수들 이호성 선수, 윤정민 선수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올해 3위를 기록한 SSG 랜더스입니다. 랜더스 선수들 또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윤태현이 약간 떠오르는데 네. 이 친구 하면 제가 이겨요.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언더핸드 특유의 이 미친 듯한 꿈틀거림, 그 테일링 낭만은 있지만 올해는 별 모습 못 보여준 것 같고 물론 전역을 했으니까 물론 이 친구가 이기는 날이 올까요? 제가 이겨요. 사실 윤태현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수예요. 그 당시 지금도 굉장히 회자되는 이드의 클래스에서 1차 지명자였거든요. 윤태현 드래프트 당시에 제가 당연히 눈여겨봤던 선수가 당연히 저희 팀에 관련해 있으니까 문동주, 김도영도 있었을 거고 이재현이나 김영훈 같은 툴가이도 저는 좋아하니까 이게 많이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박영현이랑 윤태현을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둘은 이게 소위 말해서 공이 담화가 달랐습니다.
특히 윤태영 같은 경우는 그 공 테일링 걸리는 게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에. 이게 구위 보고 와 이거 간만에 언더핸드 물건이 나왔다. 네. 그때 드래클래스에 언더로 지명 선수가 딱 2명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명이 윤태현, 한 명이 지금 방출된 전 키움 노훈현이라고 그 2명이 있었는데 윤태현은 1차였잖아요. 심지어 거기서. 근데 이제 문제가 좀 기대치만큼 성장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때 1차 제명자가 10명 중에서 지금 이렇다 할 활약이 없는 게 딱 3명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G의 선리링구 출신일 거예요. 조원태랑 NC 박성재랑 SSG 윤태현인데 조원태는 그 당시에도 실링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박성재 같은 경우는 NC 팜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을 때 윤태현은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직전감일 줄 알았는데 이게 물론 이게 좀 대 ABS 시대라서 이게 그 언더핸드가 좀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지만 제가 그 언더핸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더핸드 그 뽕맛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윤태현의 부모님이 하는 짜장면집 단골입니다. 저희 학교 앞에 있는데 거기 탕수육이 정말 맛있는데 그 탕수육 맛만큼 잘했으면 그 동생 쌍둥이가 윤태호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윤태호가 지금 자리를 완전히 잡아버렸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이제 원래 기대치는 형이 쌍둥이 형일 거예요. 아마 윤태현이 더 높았는데 맞습니다. 네. 윤태현이 더 잘해서 짜장면을 좀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신현민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신현민 같은 경우에도 그 윤태현이랑 그 드래프트 동기였나? 네 맞아요. 1라운더였잖아요. 맞아요. 얘도 그래가지고 이 선수도 근데 한 152터치하고 그랬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어디 기사로 봤던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그 스레드 갔다 온 선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한데 신원민 같은 경우에도 맞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상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무에서 지금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올해 부상으로 많이 못 나오기도 했었고 18.2이닝 던지면서 ER이 8.2는 좀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지 않나. 아이고야. 네. 이게 아마 퓨처스가 타고 투저가 되게 심한 거는 맞는데 8.2는 심한 게 8.2는 맞고요. 좀 아니죠. 네, 예. 좀 심한 게 맞고요. 신원민도 그 악명 높은 이드레 클래스 전체 2차에서 전체 2번입니다. 전체 2번이고 동성고 투수인데 그때 이제 김도영이랑 같이 동성고 투타 핵심이었거든요. 키도 되게 크고요. 제 기억에 키도 되게 크고 근데 아마 유급일 거예요. 한 살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그 당시에 드래클래스에서 주승우랑 같이 가장 제일 먼저 그러니까 살만 좀 붙이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선수일 것 같았는데 여기도 실종돼서 찾아보니 2군에서 8점대를 찍고 있더라고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요한을 좀 찾아봤거든요. 마침 오늘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조요한 옛날 22년도에 그 148 쿼터 던지고 157 던지고 이랬던 거 봤는데 어디 가나 또 군대 가서 팔 쨌다. 아, 팔을 쨌구나. 참. 근데 투구 폼이 진짜 멋있어요. 그 백스윙이 무진장 짧은데 그런 투구 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구속 던지면 뭐 깨지는 거는 기정사실이긴 한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상무 가서 구속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많이 줄어가지고 구단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윤태현이랑 조요한을 지금 선발로 돌리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캠도 갔다 가던데. 그다음에 김건우를 말하려 했는데 올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올해 후반기 네. 말이 안 되죠 그냥. 역스플릿의 신. 야, 예. 체인지업이 기가 막혀요. 체인지업이 아니 포심 제구가 안 되는데 체인지업이 제구가 돼요. 저는 지금 되게 희한한 케이스긴 하죠. 그래서 기아 그때 12K 경기 때 기아가 그때 우타가 좀 많았거든요. 우타를 그냥 도륙 내더라고요. 제가 직관 갔었습니다 그 경기. 하필. 예. 후배를 데리고 갔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기한 야구를 못해요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그날 KT 키움 경기였나? 그걸 보러 갔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그 후배가 옆에서 아니 형 이거 지금 4이닝인데 막 9K 잡았어. 누군데? 김건우. 근데 체인지업이 진짜 체인지업이 네, 이거 진짜. 맞아요. 또 이제 송영진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KBO에 좀 잘 없는 유니크한 유형이잖아요. 내추럴 컷 던지고 반대로 싱커성 다 던질 수 있는 유니크함이 있는데 문제가 이 선수도 이제 세컨더리 서드랑 활용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던지는 게
커브 슬라이더 커브 슬라이더 그 포크볼 이쪽이었나? 그쪽 맞네. 계열로 네. 기억하는데 다들 좀 종적인 움직임만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구종들이.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고 구단에서 작년이랑 올해 한 28경기인가 선발 등판 시키면서 기회는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고 한데 딱히 기대에 부응하는 인상적인 경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상무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못 보겠지만 거기서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잘 가다듬길 바라야겠죠. 네, 랜더스 역시 굉장히 많은 그런 유망주 선수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면 다 이제 군대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두 팀만 남았습니다. 올 시즌 한국 시리즈 준우승 기록한 하나 이글스인데요. PD님이 가장 먼저 오재원 선수를 적어 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1라운드에 지명된 중견수 오재원 선수인데 오재원 선수는 어떤 의미에서 적으신 걸까요? 이게 오재원은 나이가 어리고 원래 안 적으려고 했는데 올해 한화가 그 도박수를 뒀잖아요. 강백호, 문현빈, 페라자로 외야를 채우는 건데 네. 문현빈이 암만 도크도면서 박혜민 수비 특강을 받았다고 해도 중견수를 풀타임으로 보기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문 중견수가 아니니까. 그럼 오재원이 아니면 중견수를 누가 보느냐? 그러면 이원석이 봐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하나 팬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침 어제 하나 팬 고등학교 후배랑 술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형 우리 페라자 중견수 쓰게 생겼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오재원이 올해 어떻게든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 못해도는 되는데 그래도 사람처럼은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썼습니다. 그냥 아니 근데 이게 고졸 1년 차한테 암만 그 올해 그 저희 유신고에서 잘했다고 해도 네. 바로 전업 중견수를 맡기는 거는 사실 많이 쉽지 않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페라자 중견수라든지 이원석 중견수를 솔직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안 좋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페라자 중견수 와. 좀 많이 심각할 거긴 해요. 네. 근데 뭐 그만큼 화력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픽을 한 거고 또 이제 다른 투수 쪽 얘기로 넘어가면은 박준영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올해 처음이자 이 선수의 마지막 그 등판 경기가 KT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그죠. 그때 아깝게 첫 승을 실패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직관을 하고 있었고 보면서 좀 시겁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출신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까먹고 있었고 좀 다시 보게 되는 경기였는데 이 선수가 하이암 슬롯에서 이제 슬라이더 커브 같이 던지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최고 구속이 152까지 도달한 상태고 또 아직 너무 젊고 또 이쪽 계열의 선수들을 하나가 좀 최근에 굉장히 잘 만져서 발전이 아주 빨리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2군 기록도 그렇고 그 제가 직관했던 그 경기도 그렇고 아직은 좀 보니까 많이 날 것에 가깝긴 해요. 이런 그죠. 커맨드 문제가. 근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면야 뭐 너무나도 좋은 자원이 될 것 같다.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기죠. 119 던졌나? 아 맞아요. 승투 조건 채우려고. 네, 5이닝 채우려고. 예. 낭만 넘치는 친구고 제가 그런 하이암 슬롯 제 좋아하거든요. 윤산음도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네. 그리고 하나가 이쪽 방면으로 지금 아까 육성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김서현이랑 네. 정우주. 그렇죠. 정우주 거르고 정현우. 갑자기 갑자기 거기서 드리프트를 아니 정우주 저도 원래 만약에 정우주가 그렇게 막 인상적인 활약을 못 보였으면 여기 쓸라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쓸 수가 없었고 네. 정우주 특히 반 시즌 만에 슬라이더랑 커브 바로 깎아버리고 딜리버리도 이쁘게 교정하는 거 보고 하나 육성이 진짜 좋구나 투수가 부럽더라고요. 많이 부럽습니다. 약간 요새 KBO가 전체적으로 좋은 투수 코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구속혁명이건 전체적인 투수 퀄리티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하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도 코치가 되게 좋아요. 제가 박승민 코치도 명투수 코치로 이름이 유명하고 양상문 코치는 사실 코치할 짬이 아니죠 원래는. 그래서 잘 만져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준영도 이제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도 2드랩입니다. 2드랩이고 심지어 전체 1번이었어요. 2차 전체 1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박준영 선수도 슬슬 유망 짝지를 뗄랑말랑 그러니까 붙어 있을랑말랑한 시기인데 좀 터질 때가 됐다.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를 동갑 친구로서 말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하나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없더라고요. 애초에 그 좀 예전 드래프트 그러니까 전면 드래프트로 바뀌고 나서 이전에는 사실 그 충청팜이 좀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죠, 단계였었던 걸로 기억해서 그때 당시에 뭔가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지지 하는 선수들까지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하나도 결국 지금 다 라인 올라온 친구들 대부분이라 쓸 맞아요. 친구가 많이 없네요. 조금 어린 선수 하면 황준석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준석도 아직 많이 어려서 황준석. 05년생이라 아 황준서 네. 그쵸.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황준서 체형이 바뀔까요? 나 제발, 진짜 너무 그게 궁금해. 제발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야식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다음 팀에서 얘기할 선수랑 좀 반대가 됐으면 어떨까. 아 그쵸. 네. 네. 네, 하늘글스는 뭐 올해 이제 내년에 데뷔를 할 선수지만 뭐 오재원 선수도 얘기가 나왔고 박준영 선수까지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팀인데 올해 이제 우승팀인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 하면 저는 이재원 선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데 이재원 선수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잠실의 빅보이 붐은 온다. 옵니다. 그쵸. 옵니다. 오죠. 네, 올해 한동희랑 같이 상무 퓨처스 폭격하고 26개 홈런을 치고 오셨는데 네. 김현수도 빠졌겠다. 기회는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진짜 이 잠실이 진짜 너무 넓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이게 파워히터들이 성장할 환경 자체가 못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일단 뭐 이전 너무 유망하죠. 너무 유망하고 이 선수의 무서움은 이미 22년도였나요? 그때 좀 짧은 기간이긴 했는데 시즌 초반에 홈런 펑펑 터질 때가 있었어요. 한 4, 5월이었나?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이미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 더 말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그냥 자연스럽게 터지는 유망주가 되어줘야겠죠. 박병호 트리를 타면 안 되고 LG에서. 네. 고척의 빅보이를 꿈꿨었는데 그때 원래 이주영 최원태 딜의 주인공이 원래 이재원이었다가 키움이 드리프트를 딱 꺾었다. 라는 썰이 새삼스레 생각나네요. 뭐 지금 이주영 하고 있는 거 보면 약간 근데 뭐 이재원이 중견수 가능할 것 같지는 안 보여서 네. 뭐 그렇죠. 그래도 이주영 저희 돔 적응만 하면 그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오디오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연우님의 표정이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표정 변화가 이게 순간적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재원도 약간 프로필만 보면 리스크 덩어리긴 한데 근데 22년도 5월에 5홈런을 쳤어요. 네, 그랬었죠. 한 달 5홈런 쳐가지고 잠실에서. 진짜 파워는 이미 보장된 선수고 전 아직도 동아리방에서 서울 시리즈 샌디에이고 vs LG 연습 경기 보고 있었는데 네. 고우석 올라오니까 이제 연경엽이 딱 접대해 주려고 연경엽 감독께서 접대해 주려고 2점 올렸는데 바로 갈겨버렸죠. 투런을. 제가 그 홈런 공을 잡을 뻔했습니다. 오. 진짜 간발의 차로 놓쳤어요. 영상 돌려보면 나오시나요? 네, 나옵니다. 그때 그거 맞고서 고우석 인생이 꼬였죠. 그렇죠. 그때 뭔가 잃어버리게 됐죠. 네. 진짜 파워는 이거. 이게 LG가 안고 죽는다 선언을 하긴 했죠. 연경엽 감독이 올해 바꿔 키우겠다 선언을 했고 이제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국대에서도 다들 맛보셨잖아요. 이재원 파워뽕 맛 보는 야구 팬이면 흥분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기회도 지금만한 황금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김현수 나갔죠. 그리고 올해 가능성 보여준 박관우 내년에 바로 입대합니다. 바로 입대해가지고 좌익수가 사실상 문성주 아니면 이재원인데 문성주는 메디컬적인 이슈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연경엽 감독이 최소 몇 타석 이상 주겠다 선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만 거포가 터지기 쉽지 않다고 해도 2군을 그냥 평정하다 못해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1군에서 1년 가까이 계속 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나오면 그거야말로 LG 입장에서 이머전시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근데 이 파워만큼은 그냥 안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져야 되고요. 네. 네, 이재원 선수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한 명의 선수가 좀 더 떠오릅니다. 현재 이제 군입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LG의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LG의 포수 김범석 선수인데요. 김범석 선수는 좀 팬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김범석
아마 김건희랑 같은 드래프트일 텐데 맞습니다. 그때 막 김범석 거로 김건희 이랬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가 그때 투수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24년도였나 3년도 초반에 퓨처스에서 김건희가 연속 4볼넷을 주면서 이제 이 진짜 망했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포수 마스크 쓰고 사람이 변해가지고 지금으로선 평가가 뒤바뀌었죠. 24년도에 김범석이 한창 우르크 150 칠 때는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때 야 저런 몸에 저렇게 스윙이 부드럽게 나오는구나 하고 빠따 재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몸이 더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더 불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포스트 이데오 듣는 그 이유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육군 가서 살 많이 빼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년 때 냉동 음식은 피해야겠지만 말년이 제일 위험하죠. 말년이 그때, 제일 위험하죠. 그때 진짜 안 움직이니까 그죠. 예, 많이 위험하긴 해요. 이게 김범석은 이제 그 맨날 썰 보면 썰 같은 게 막 커뮤니티 돌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먹을 거 시켰다 이런 썰밖에 못 봐가지고 아니 이게 야구 선수 썰이 보통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체중 관련된 썰밖에 안 도냐고. 그러니까 요새 우스갯소리로 무슨 월드컵이 있냐면 그 맛집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황준서 추천 맛집을 갈 거냐 김범석 추천 맛집을 갈 거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둘 중 누구를 가야 되냐 뭐 이런 썰.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야구로 월드컵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이게 되게 안타깝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김범석을 모르시는 분도 홈런 영상 보면 스윙이 그냥 와 부드럽다 그냥 보면 맞아. 딱 느껴집니다. 진짜로 저 체구에서 저러는 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기록의 사나인데 우리가 WBC 프리미어 12에서 한번 졌던 상대죠. 대만의 타이페이돔 공식전 첫 홈런 주인공입니다. 김범석이. 거기 타이페이돔이 좀 커요. 그 좌우 펜스 102m에 중앙 패스 125m인데 좀 많이 크네요. 네. 네. 장기급인데 거의. 거기를 넘겼습니다. 거기를 제 기억에 좌중간 스탠드 넘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타격 툴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문제는 일단 포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는 네. 절대 안 네. 돼요. 네. 사실 어깨가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고교 때 봤었기 때문에 어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애초에 근데 포수를 못하는 것도 거고 그리고 애초에 포수에 지금 LG가 넉넉합니다. 김성우도 있고 이주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박동원 아마 적어도 2, 3년은 더 뽑아 먹을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김범석을 안고 죽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김범석은 군대에 갔다 와서 어디로 포지션을 보내야 될까? 그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 포지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군대 가서 정신을 좀 세게 차리고 와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훈련소에서 5kg인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포수는 아니더라도 어디든 한 포지션 먹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 포지션을 먹어줘야 되고 그 먹어줬을 때는 충분한 그 리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LG 트윈스 마지막으로 이재원 선수 그리고 김범석 선수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자수 675번째 에피소드 대폭발을 앞두고 있는 2026 시즌 기대되는 선수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 때 얘기했던 만큼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세 분의 2025년 소감 그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말 전하면서 방송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PD님부터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2025년 마지막에도 외라수와 함께 해주셔서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2025년 야구공작소뿐만이 아니라 많은 활동을 하면서 물론 살 못 빼고 연애 못한 건 조금 아쉽지만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되게 전역하고 나서 되게 뜻깊은 한 해였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팟캐스트 처음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한 분위기라 너무 잘 진행했던 것 같고요. 25년도 뭐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은 한 해였고 그래도 야구공작소와 함께 이렇게 뜻깊게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도 좋은 한 해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0년도부터 야자수 하면서 벌써 5년이죠. 네,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끝물이고 저도 저도 이제 방송에서 제 목소리를 못 들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니까 그때부터는 좀 많이 아쉽겠지만 뭐 올해도 이렇게 방송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음 시즌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응원하는 그 야구단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저희 야자수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2026년 변함없이 편안하게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026년 첫 방송 공교롭게도 또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원호님, 전희재님 그리고 서현우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